안녕하십니까. 교육학 논술 첨삭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우리 왜 교육학 처음 공부하다 보면 교육관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교육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교육의 사상, 또 저마다 가지고 있는 교육의 철학이죠. 여러분은 이 제시문을 읽고 주영관, 성장관, 예술관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화 교육을 갈등론적 시각에서 비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회화 교육과 관련된 게 뭘까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교육학적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 내용을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보람중학교 교사들의 교육관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뭘 여러분 써라고 하냐면 김교사, 윤교사, 신교사의 교육관을 써라. 이 사람들이 어떤 교육 목적을 추구하며 교육의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설명해 봐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셋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자신의 입장에 근거를 들어서 논하시오. 물론 주형은 맞고 성장은 틀렸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기에 어떤 이유에서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더 타당한지 논거를 들어서 자신의 입장을 한번 설명해 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형의 매력을 가질 수 있고요, 성장의 매력을 가질 수 있고, 예술이나 만남, 어떤 이런 것에 이제 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써봐라 그러면 100명 중 90명은 이걸 비판하면서 이게 아니면 이걸로 나갑니다. 대부분은 이거, 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거, 그리고 이건 나쁘다 그랬는데요.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주형은 판을 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초, 중, 등 교육은 보통교육기관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교육기관은 보통교육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편적 평균인을 양성하는 것이고, 미성숙한 어린아이를 이상적 인간으로 판을 떠가는 주형, 붕어빵 교육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오히려 고득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자신의 논거가 타당해야 합니다.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말이야, 이것은 학생을 수동적 존재로 보고 뭐 개성을 말살하고 어쩌고 또 성장이 맞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걸 좋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김교사가 말한 사회화 교육. 결국 김교사는 이거거든요. 이따 이런 걸 찾아내고 주형이 사회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갈등론적 시각 또는 비판 이론적 시각에서 한번 비판을 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걸 학생이 쓴 글을 보고요, 내가 첨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튜브 두 번째로 올린 문제하고 문제는 다르지만은 그 내용이 똑같은데 이 글은 조금 방향이 좀 빗나간 점이 있어서 내가 유튜브 첨삭 자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듣고 나서 저 뒤에 내가 직접 작성해 놓은 그 모범 답안을 여러분은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걸 읽고 찾아내야 됩니다. 김교사, 교육이란 주문을 어떤 모양의 틀에 부어 넣어서 일정한 영어 모양으로 만들어 가듯이 학습자를 교육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읽고 얼른 주형, 이런 것을 일명 사회화 교육이라고 하죠. 그 사회에 필요한 인간을 만들어 간다. 한국적 인간, 국적 있는 인간, 이런 게 그겁니다. 그러나 윤교사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교육이란 학생을 교육자 의도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타고난 잠재력과 개성을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것은 자연주의자들이 말하는 성장으로서의 교육입니다. 성장으로서 교육이 무엇인가요? 도토리는 상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수박은 수박대로, 호박은 호박대로 저마다 타고난 그 잠재력과 개성을 그 내면의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자전하도록 해야지 외부에서 어떤 이상적 인간으로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김교사의 교육과 윤교사의 교육은 이 점에서 이게 이제 교사 주가 된다면요, 이것은 학생이 주가 되는 입장이니까 서로 반대가 된다고 합니다. 신교사는 두 선생님 입장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너무 치우쳐 있다 그 말이죠. 저의 입장은 두 선생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예술로서의 교육입니다. 재료의 성질을 고려하여 예술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교육에 있어서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학생과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교육학에서는 상호주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호주체성을 강조한 것은 예술로서의 교육 말고 또 있죠. 예술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우리 그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만남. 이게 좀 연필이 안 바뀌고 있어요.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만남으로서의 교육. 나와 너, 즉 학생과 교사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 교육을 해 나가는 이런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김교사와 윤교사는 서로 대비가 되고 신교사는 예술로서의 교육관으로서 예술가는 그 예술 작품을 만들 때 그 자기가 소재로 삼는 재료의 성질을 잘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 만남이나 예술, 여기는 이제 만남은 내가 설명상 한 거고 여러분은 이 만남을 여기서는 쓸 필요가 없어요. 쓴다고 하더라도 예술로서 교육이나 만남으로서 교육은 교사 학생의 상호 주체성을 강조한다. 요 정도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아까 주형을 예로 들고 있는 김교사의 말입니다. 김교사는 주형으로서의 교육이죠. 두 분 선생님의 결례도 타당합니다만 저는 오늘날의 학교가 자아실현이니 개인의 성장이니 하면서 너무너무 개인주의를 가르침으로 무규범 상태가 만연하였다고 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교사는 아까 주형으로서 교육, 예를 들면 교사가 미성숙한 아이를 성인이 생각하는 이상적 인간으로 판을 떠가야 된다. 그래서 너무 학교가 개인주의 이런 것 하니까 이 사회가 그냥 규범이 없는 혼란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학교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는 여러 교육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캠핑, 수학여행 등 공동생활을 통한 연대의식 이런 게 전부 사회화에서 강조하는 용어들입니다. 사회화가 뭡니까? 그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기능이죠. 또 애국조회 등을 통해서 애국정신을 길러줘야 한다. 교육은 비사회적 존재를 뒤룩갱의 말입니다. 뒤룩갱은 비사회적 존재, 이걸 생물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생물적 존재를 사회적 존재로 기르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가 분화되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교육이 불가피한데 그런 전문화된 교육이 증가할수록 사회 전체의 동질성 유지를 위한 보편교육은 필수적이므로 교육은 그 제도나 교육과정 모두가 한 사회가 근거하고 또 지향하고 있는 이념을 위해서, 이게 바로 보편적 평균인 사회에 잘 적응한 인간을 말하는 기능주의자들의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교사의 사회화, 주형으로서 교육을 여러분은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윤교사의 자연주의적 성장으로서 교육입니까? 아니면 양자를 절충시킨 신교사의 예술로서의 교육관입니까? 그것은 자기 철학과 사상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또 이 사회화 교육을 갈등론적 시각에서 볼 때는
기능주의가 말하는 사회와 교육은 어떤 어폐가 있을까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항상 말한 것처럼 논술의 책의 5점인데요. 논술의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쭉 한 번 읽고 어색한 표현이 없으면 됩니다. 그리고 분량 잘 맞추고, 그리고 논술의 내용은 5점, 3점, 7점, 당연히 여기가 분량이 조금 더 많아야 되겠고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자, 이 학생은 서론은 아주 잘 됐어요. 내가 미리 한번 검토를 해서 그 흔적이 여기에 남아있는데, 자, 보면 교사의 교육과는 교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이정표이다. 교사가 어떠한 종류의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교육의 목적, 방법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바람직한 교육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하고 이해해야 한다. 서론 이 정도면 됐습니다. 지금 그 교육관을 묻는 문제이니까요. 그 교육관이 자신의 교육 철학으로서 또 교육의, 여기에는 이제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교사는 바람직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사실 교육관은 교육 철학입니다. 교사가 이 교육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은 교육의 일관성이 없을 것입니다. 교육이 흔들린다는 것이지요. 이 점에서 서론은 만점 주겠습니다. 이건 만점. 만점이에요. 그 다음 이제 단락을 바꿨죠. 이렇게 띄웠죠. 제시문을 김 교사는 로크의 이런 거 지울 때도 이렇게 한자는 이렇게 지우라고 했어요. 한자는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렇게 여러 자를 지울 때는 바구니를 걸어서 백지설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제시문을 물론 이제 백지설과 형식 도야설은 같은 맥락이죠. 그러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주형으로서 교육은 백지설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형식 도야설은 이제 백지설에 기초해서 이제 어떤 교육의 내용을 도야함으로써 정신 능력을 도야하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백지설을 써준 게 타당해요. 조금 감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크는 인간의 마음을 백지에 비유하여 아동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어떤 종류의 감각 자료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 사실적으로 아주 적확한 표현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교육관의 목적은 지덕체를 갖춘 교양 있는 교양신사, 이렇게 쓴 걸 내가 고쳤는데, 삽입을 할 때는 이런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삽입을 할 때는 이런 표시를 해서 교양 있는 신사 형성이 있으며 지덕체를 갖추어야 이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냥 지덕체를 갖춘 인간이라고 보았다. 그러면 돼요. 이걸 갖춰야 이런 신사 양성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지 말고 지덕체를 갖춘 신사 양성, 이 교육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좀 중복되지 않게 표시하면 되고요. 따라서 영어를 읽고 쓰고 라틴어, 불어, 산수, 지리 등에 힘쓰며 자신의 감각적 욕망을 억제하고 이성에 따른 도야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로크에 초점을 맞출 때는 그 교육학적인 그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교육학을 많이 공부를 해서 이 점은 득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방향이 틀렸지만은 이 교육적 사실이 너무 이론적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도움이 되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주형관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형식도야를 쓰지 말고 성인의 입장에서 가장 그 사회에
맞는 인간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교육이 사회화 교육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이 사회의 패러다임이 지금은 21세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보편적 교육과 사회 안정도 중요하지만은 개성이 있는 인간,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뮬라크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가짜라고 보이는 것이 오늘날은 더 각광받는다, 이런 견해를 써줘야 되는데, 그냥 이 백지설에 기초해서 형식 도야를 썼기 때문에 이 점은 또 감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장 좋은 글이라는 것은요, 항상 그 제시문을 보고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교사의 교육이 주형이 백지설에 기초하고 있다는 이건 맞다니까요. 그러나 주형이라는 그 의미를 써줘야죠. 교사 입장에서 이상적 인간으로 판을 찍어가듯이 이상적 인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주형으로서 교육이 좋은 점은 뭐다, 나쁜 점은 뭐다, 이게 빠졌거든요. 그러나 뒤에 이 장단점을 조화시켜야 된다는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윤교사가 주장하고 있는 교육과는 실존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문제입니다. 이게 해석을 잘못했어요. 즉 이걸 해석의 오류, 방향이 이탈했다고 해서 상당히 이건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교사는 두 교사 입장이 너무 극단에 치우쳤다. 그래서 자기는 김교사의 주형과 여기도 한번 써보면, 아까 김교사는 주형으로서 교육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교사의 입장에서 질적 변화를 추구한 겁니다. 그리고 윤교사는 아까 윤교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으로서의 교육이죠. 성장으로서 교육은 학생의 입장을 더 중시하면서 이건 양적인 변화이거든. 그런데 예술로서의 교육이라든지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만남으로서 교육은 요걸 조화시킨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공부하셨어요? 실존주의 만남으로서 교육은요, 교사보다는 학생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요 이론을 결합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은 윤 교사의 교육관을 실존주의라고 했는데, 아까 양자를 조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신 교사의 입장이 오히려 실존주의에 더 가깝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학생들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요. 신교사 두 선생님 입장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예술로서의 교육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실존주의의 만남으로서 교육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여기는 언급이 안 됐지만. 근데 이 학생은 윤교사에 이걸 실존주의로 해석을 해버려서 이게 성장, 자연주의 교육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좀 치명적인 감점을 받는다, 지금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시문 해석할 때는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구니를 걸어서 이 교육관은 자연주의 또는 성장으로서 교육관이라는 것을 써줘야 됩니다. 자연주의 또는 성장으로서의 교육으로 인간을, 일단 여기서 실존주의로 하니까 전부 다 이제 틀린 거죠. 다만 실존주의로 봤을 때 요 내용 자체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상 여겨서 점수는 상당히 깎이지만은,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기 때문에 점수를 줄 것입니다. 보셔요. 인간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주체적으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가지고 그 본질을 창조하는 능동적 존재로 본다. 이 교육관의 목적은 자아실현적 인간 양성과 전인적 인격 교육에 있으며, 이를 위해 인문학, 예술 등의 심미적이고
시적인 과목을 강조했다. 이제 이런 것은 예술 과목 등 심리적 과목을 강조했다. 그러면 돼요. 예? 또한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대등한 상호 주체성을 강조하죠. 학생의 개성과 주체성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신교사가 주장하고 있는 교육관은 이건 이제 내가 고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신교사는 예술로서의 교육인데 이 학생은 비고치기의 구성주의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감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비고치기의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볼 때 이런 게 교육적 사실로 맞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점수가 주어집니다만은 하여튼 이 학생은 그 아까 제일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일 많은 점수는 이제 뒤에고요.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죠. 해석에 이처럼 이 내용 자체만 보면 너무나 옳고 좋은 내용이 방향이 틀렸을 때는 역시 감점이 될 수밖에 없네요. 자, 이제 자신의 입장은 뭔가요? 새 교사가 주장하고 있는 교육관들 하나하나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신교사가 주장하는 교육관이 양쪽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 타당하다 또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자기 입장 타당하다 또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논거가 있어야 됩니다. 신교사가 주장하는 교육관은 학생을 지식을 수동적으로 습득하는 수동적 인물로도 보지 않고, 아까 요건 김교사가 보고 있죠. 전적으로 학습자에게 발달을 맡기는 입장도 아닌 교사와 학생 모두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제 구성주의라고 하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 같으면 이렇게 써준 거예요. 만약에 신교사의 논거라면 교육이라는 것은 성숙한 인간이 미성숙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입장만 주가 돼서도 안 되고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흥미 발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교사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언급했던 거 꼭 잊지 마세요. 이런 말은 대다수가 이렇게 씁니다. 또는 성장으로서 교육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주형으로서 교육이 타당하다. 다만 그 논거가 맞으면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창의적 점수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맞춰야 합니다. 다만 주형으로서 교육학이 오늘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교육이 진정으로 그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조력한 것이라면 또 비판의식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그런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면 교사 입장에서 의도했던 대로 학생을 이끌어가는 이 교육이 새 시대의 패러다임에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늘날처럼 보편적인 어떤 가치가 흔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이 단세포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 시기에 오히려 지형으로서의 교육이 더 강조되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육자도 솔직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거를 써서 주형으로서 교육을 쓴다면 오히려 더 좋으니까 꼭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신교사 입장을 구성주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식의 확장을 위해 상호작용을 해야 함을 시사하며 지식정보화 사회가 원하는 능동적이고 사회화된 긍정적 인재 양성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여기에 조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지식정보화가 요구하는 이런 창의성도 길러주면서 또 사회화를 동시에 조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가는데 하여튼 이 내용은 좋아요. 다만 이제 여기에 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의 김 교사는 이제 이것도 굳이 말을 하자면 이걸 띄워야 합니다. 김 교사는 집단과 연대의식의 함양을 강조하여 동질성 유지를 위한, 여기에 이제 뭐였냐면 아까 김 교사의 사회화의 교육을 갈등론적 입장에서 비판해봐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화는 질서 유지를 강조하죠. 이것은 지배 이데올로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와 사회의 적응 이런 기능은 잘못하면 길들이기 강의가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길들여서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죠? 지배계층입니다. 그러면 이런 길들이기 교육이 사회의 부조리를 또 사회의 여러 가지 그 해악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저해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써주면 됩니다. 보실까요? 제1신문의 김교사는 집단과 연대의식의 함양을 강조하여 동질성 유지를 위한 보편교육을 강조하며 교육은 사회와 사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기능론적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김교사 이렇게 떼어주세요. 김교사의 주장을 갈등론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학교 교육은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고 강화시키며 유지하는데 사용되며 이렇게 대는 장소 뜨실 때는 이렇게 띄워야 한다고 그랬죠. 유지하는데 사용되며 지배집단이 유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사실 맞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뭐 불평등을 야기하고 이런 말보다는요. 이런 말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 주형으로서 교육, 사회화의 교육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평등을 가져온다 이러지 말고 이것이 지배 이데올로기이며 현재의 지배 질서에 순종하는 교육이며 비판적인 비판의식을 저해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갈등론적 시각에서는 이게 문제다. 그리고 이상적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합의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사의 그 어떤 입장 또 교사의 주관에 따라서 어떤 그 합의된 인간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보편타당한 합의가 있느냐 또 이렇게 이론을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분야는 좋더라고요. 공정한 기회를 뭡니까 이게 내포한 학교 교육의 근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 교육은 사회 유지를 위해 선발과 배치를 실시하며 그것이 공정한 기회를 내포한 학교 교육의 근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이것도 좀 표현이 어색하죠. 그 취지는 아주 좋은 거예요. 뭔 말이냐면 보편적 교육이라고 하는 거 사회화 교육은 사회 가치가 다원화되고 이럴수록 또 한편에서는 이런 보편적 가치가 통용이 되는 그런 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 갈등론적 시각에서 보면 선발은 교육 내용이나 시험 내용이 지배 계급에 유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그 선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 메커니즘을 정당화한 장치로 볼 수 있다. 또한 갈등론적 시각에서 김 교사가 문제의식 삼은 무규범 상태는 갈등론적 시각에서 보면 이건 겹치니까 빼고요. 사회 변혁과 사회체제의 구조적 근본적 발전을 위한 중간 형태로 문제의식 되지 않는다. 이 분야가 표현이 그래서 그러지 이 학생이 왜 이 말을 지적했냐면 아까 왜 김 교사는 그랬잖아요. 이 학교가 자아실현이니 개인주의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가 무규범 상태에 이르렀다. 이제 사회화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등론적 시각에서는 그러한 그 개인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자아실현을 강조한 것이 사회의 변화와 질서를 깨는 것 같지만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도 중요하지만은 일정한 폭의 그런 갈등과 일정한 폭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 그 말을 쓴 것은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잘못된 것이죠. 이게 이런 게 무규범이 중간 단계다. 구조적 근본적 발전을 위한 중간 형태로 문제의식이 되지 않는다. 발전을 위해서 약간 무규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주의 자아실현을 강조해서 무규범을 낳는다고 하는데 그 혼란과 질서 이런 것은 새로운 어떤 것을 잉태하기 위한 하나의 산통이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갈등론적 시각에서 김 교사 입장을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만 무규범은 괜찮다. 그게 표현이 어색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컨대 사회화 교육에는 사회화 교육에서 사교를 할 때는, 여기서 사교라는 게 이제 인간관계를 할 때는 바르고 고운 언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표준어와 사교적이며 상당한 말투로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습득한 아이와 투박하고 이 다소 공격적인 말투로 습득한 아이는 학교에서, 이제 이 말을 쓴 이유가 그 아까 그 김 교사가 앞으로 캠핑이나 수학여행 단체 생활을 통해서 이런 사회성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사회화 교육에서는. 예, 이런 것은 그러나 논지 이탈로 보여지고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교육의 가장 키워드는 주형으로서 교육의 가치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그 다음에 성장으로서의 교육의 오류도 있습니다. 이걸 자연주의 오류라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맡기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다 가치가 있다. 그건 아니죠.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하고 교육적으로 가치 판단은 또 달라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술로서 교육이 나오고 만남으로서 교육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교사가 될 사람은 이런 교육관에 대해서 철학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어야만이 자신의 교육적인 행위가 철학적 일관성 있게 행해진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다만 이 학생은 그 제시문을 해석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의 점수를 매기자면, 이 형식면에서 그 논리적 구성은 이 학생이 아주 잘 썼어요. 논거를 대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되고 서론, 본론, 결론이 다 갖춰져서 막 이런 것은 거의 90점에 육박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5점 중에 2.5 곱하기 90% 그러면 95, 45, 2.25 정도를 받는 아주 좋은 점수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또 이런 것도 돼 있고 논거가 명확해. 다만 표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까 5점이니까 여기가 2.5 중에서 한 이거 60% 정도에서 한 1.5, 그래서 5점 만점에 이것은 한 3.5나 약간 그 이상, 한 대충 이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문제인데요. 내용은 아까 1번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점수 체계를 한번 보면요. 지금 김교사, 윤교사, 신교사의 교육관을 교육 목적 방법면에서 써라. 이게 지금 몇 점이 주어져 있냐면요. 5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5점. 그러니까 내용에서 1번은, 근데 김교사의 교육관의 해석을 잘했는데 아까 봤다시피 윤교사의 이런 성장으로서 교육을 실존주의로 잘못 해석했고, 신교사의 예술로서의 교육을 구성주의로 이제 보고 썼는데, 실존주의는 차라리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해석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5점에서 한 70%나 65점 정도 주겠는데 5점 곱하기 70%는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틀렸지만 그 내용이 정확하면 점수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한 3.5 정도가 이제 주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5점에서 3.5,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신의 견해를 써라 그랬는데 이게 아까 3점이 되어져 있었죠. 여기에 이건 90%는 줘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점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를 사회화 교육에 대해서 기능주의 논거에서 비판해라 그러는데, 아까 여기에 보면은 좋은 지적이지만 조금 표현이 어렵고, 또 우리가 아까 그 무규범 상태가 마치 중간 단계니까 괜찮다는 이런 내용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87점에서 80%, 그래서 5.6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여기가 7점, 여기가 8.3이 돼가지고 이제 한 15.3이니까요. 이것을 100점 만점으로 한 사람은 75점 정도 되겠네요. 잘 쓴 글에 비해서 점수가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해석이 잘못되면 감점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쉽게 표현을 해야지 어렵게 또 표현한 것, 이런 거. 그러나 이 정도 점수면은 그래도 잘 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어떤 제시문 정확히 파악하고 이렇게 문제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팅!